전국에 계신 창업자 그리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창업 마케팅 성공 솔루션 저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온 오프라인 실전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는요. 내가 다른 컴퓨터도 한번 켜보시고요. 직접 따라해 보시는 거 이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할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가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한 실전 아이드마 법칙을 하나 배우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아이드마. 이름 좋아요? 아이드마. 이게 뭐냐면요. 앞글자만 딴 거예요. 이 광고학자들이 주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attention, 관심, 주의 집중. 그다음에 interest, 흥미, 재밌네. 그리고 욕구, desire, 나 갖고 싶다. 나도 저거 사고 싶다. 기억, memory,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한다. 얼마예요? 행동,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자, 이 앞글자만 따서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nd action 여기까지 해서 아이드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이드마. 자, 요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마케팅은 고객과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 거고 설득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아이드마 법칙을 아셔야지만이 온라인 마케팅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라고 질문해 볼게요. 뭐가 중요할까요? 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정답은 바로 attention이 중요합니다. attention. 봐요. 제가 뭔가 attention 그러니까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실 때는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물이죠. 이게 뭔 얘기야? 뭐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략이 첫 번째 노하우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드마의 법칙을 머릿속에 딱 넣으신 다음에 제 얘기를 계속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드마 법칙을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제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홍보 전략으로 넘어갑시다. 흔히 말하는 따라해보세요. 보도자료. 정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너무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요. 매스컴을 상대로 한 홍보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문서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도자료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배포할 거냐?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요. 궁극적으로 수용자인 기자에 대한 설득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기자가 올려주거든요. 누가요? 기자가. 오케이. 그럼 기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 기자들의 성향 이거 당연히 아셔야 돼요. 자, 취재거리의 제공이라기보다는 실제 기사를 송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필요한 얘기만 딱딱딱딱 골라서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출판물이나 연설, 기자회견 등을 하실 때 한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먼저 기자를 알자. 그리고 내 아이템과 내 서비스 혹은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 매장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지? 고민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취재원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물론 제가 작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보도자료니까요. 네, 당사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호응과 반응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약간 이제 홍보 및 광고가 섞여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보도자료는요. 기자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쓰는 것이고 홍보와 주제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 정책, 사업, 행사 등등등에 대해서 6하 원칙에 맞게끔 쓰시면 되는데 너무 딱딱하게 쓰지 마시고요. 독자 혹은 읽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거 이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내 아이템에 대해서 먼저 사전 온라인 키워드를 정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화장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화장품을 딱 검색한 다음에 화장품에 관한 기사들이 뭐가 뜨는지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해당 기사를 올렸던 기자들의 이메일과 이름을 쫙 데이터베이스화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한 다음에 그 기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주면 선정이 되면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기업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실시를 해봤더니 확률이 한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명의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정기적으로 보내면 한 2명 정도가 우리 회사, 우리 제품의 기사를 올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넓히자. 다시 말하면 기자들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배포해주면 좀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온라인 홍보를 했다면 이제 우리 회사, 우리 기업, 우리 매장, 우리 가게에 홈페이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가 간판을 이렇게 쳐다, 야, 여기 식당이 있구나. 여기 옷가게 있네. 이렇게 간판을 보잖아요. 대문입니다, 대문. 홈페이지는 웹상에서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홈페이지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이제 인식하는 기준이 돼버렸어요. 홈페이지가 잘 돼 있으면 야, 여기 좀 괜찮은 데다. 홈페이지가 없거나 엉망이면 야, 여기 별로다. 이렇게 인식하는 개념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 전략 제가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최적화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기에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보면요, 뭐 안드로이드, 뭐 아이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보여야 돼요. 그리고 태블릿에서도 보여야 되고요. 웹 브라우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기에서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검색이 잘 되게끔 표준화를 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HTML5 언어를 쓰시거나 텍스트 중심의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은 이미 필수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요, 각종 유입량을 확보해야 돼요. 우리 집에 많이 놀러 오면 잘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홈페이지에 많이 놀러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고객과 또 그 고객이 들어와서 머무르는 시간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뭔가 컨텐츠와 경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유입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SNS도 활용하고 블로그도 띄우고 카페도 띄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홈페이지가 잘 되려면 소통 채널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홈페이지는 내가 하는 것만 들어 하게끔 그냥 일방향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게시판 같은 거를 활용을 잘해서 고객 및 소비자의 적극적인 소통을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검색 기능의 강화입니다. 다양한 키워드와 조건 검색이 결국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는요, 어떤 그림 형태의 홈페이지보다는 텍스트 형태로 검색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결국 홈페이지는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빵 드러나주면 좋고요. 소비자들의 각종 후기라든지 제품에 대한 평가 이런 것 등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게시판을 열어주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게끔 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홈페이지 전략까지 배웠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오픈마켓, 다른 말로 쇼핑몰 전략입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질문합니다. 현재 사업을 하시고 창업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요, 오픈마켓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필수죠. 홈페이지와 오픈마켓은 필수예요. 하다못해 우리는 제품이 없는데요. 그래도 제품화 시켜서 오픈마켓에다가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픈마켓은요, 3단계를 거칩니다. 자, 쇼핑몰 포함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단계는요, 준비해야죠. 오픈마켓을 준비해야죠. 가상의 공간에 우리가 입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 포털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이버 쇼핑을 반드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쇼핑 혹은 특정 쇼핑몰을 선정하십시오. 흔히 말하는 뭐 옥션, G마켓, 11번가, 뭐 소셜 커머스 할 수 있는 뭐 쿠팡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를 딱 선정하실 때는요, 어떤 기준점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매체가 또는 이 오픈마켓이 우리의 제품과 딱 맞는구나. 그런 데를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특징이 다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판단이 어려우실 때는요, 주변에 멘토를 신청하시거나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 어디에 맞겠습니까? 좀 도움을 얻어보십시오.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상세한 상세 페이지를 작업해야 돼요.
소비자는요. 오픈마켓에서 띄어져 있는 이 쭈르륵 이어져 내려오는 스크롤에서 쭉 내려가면서 보는 그 정보를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상세한 정보를 올립시다. 그 디자인 중요하고요. 핵심을 딱딱 적는 카피라이팅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카테고리 선정을 잘해서 효과적으로 제품을 운영하고 갖추고 있으면 효과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막 불특정 통일성이 없는 제품을 올리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캠핑용품의 강좌 그래가지고 캠핑용품을 주르륵 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카테고리를 선정을 잘하고 유지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2단계는요. 자, 오픈마켓에 올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홍보를 잘 하셔야죠. 그래서 오픈마켓 홍보 및 활성화 전략인데요. 먼저 소비자로 하여금 많은 검색이 유입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잘 선정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포함이에요. 연계를 통해서 이벤트 전략을 최대한 많이 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느 자동차 용품을 내가 개발했다면 자동차 동호회 카페를 참여하셔서 거기서 뭐 이벤트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우리 오픈마켓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회원가입을 열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최적화를 위해서는요. 각종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홈페이지가 활성화돼 있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마켓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어떤 자연적인 유입이 된다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비자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들어왔다 나가면 오픈마켓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댓글을 달고 질문을 하고 또 우리가 판매자 입장에서 또 그거에 관련된 답변을 성실히 해주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되니까요. 잘 준비해 보시고요. 3단계는요. 충성 고객 확보입니다. 저는요. 운동화 그러면 특정 브랜드를 아예 그것만 삽니다. 왜?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 신발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운동화 사야지 그럼 저는 거기만 갑니다. 자, 이게 뭘까? 바로 저는 충성을 하고 있죠. 충성도를 갖고 있죠. 로열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충성 고객 확보를 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CRM, 고객 관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해주고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은 필수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벤트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벤트가 SNS 등을 통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시장 및 고객의 상황을 계속 파악해야 돼요. 요즘 고객들은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 오케이, 우리 오픈마켓의 디자인을 바꿔보자. 이런 전략은 필수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오픈마켓 즉 쇼핑몰 전략을 1, 2, 3, 3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기요, 제가 홈페이지도 만들었고요. 이제 오픈마켓 입점도 했고요. 열심히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단계 블로그 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블로그. 네. 왜 제가 블로그를 권장해 드리냐면 웹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게 블로그와 카페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는 누구나 해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쉽게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스텝. 아이디와 IP를 세팅하시고요. 블로그를 만드세요. 이건 툴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돼요. 회원가입하시고 아이디를 만드시고 본인의 아이디에 맞는 블로그를 개설하면 돼요. 그리고요. 하루에 욕심을 좀 내면 3개. 욕심을 좀 내지 않으면 1~2개 정도를 꾸준히 올리세요. 그러면 한 달에서 약 2달 사이면 누구라도 블로그 최적화됩니다. 단 이것만 하지 않으면요. 어떤 거요? 1번 키워드에 상업적인 광고를 쓰지 마십시오. 뭐뭐뭐 팝니다. 저희 제품 좋으니까 사러 오세요. 그리고 링크를 외부로 걸지 마세요. 여기 클릭하면 우리 회사 홈페이지 나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단일 IP로 여러 개의 아이디가 로그인을 했거나 단일 아이디로 여러 개의 블로그를 작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네이버라고 할까요? 네이버가 판단할 때 이거는 상업적이야. 이건 기계적인 작업이야. 해서 블로그를 저품질 시켜버려요. 저품질이 되면 검색에서 3페이지 이내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최적화는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팁을 추가로 드리면 네이버를 예를 들게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10분 이상 열어두십시오. 물론 이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왜냐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컨텐츠는 복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정도는 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작업이 돼야 네이버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상업적인 게 아니고 직접 작성한 거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일상글을 중심으로 쓰되 하루에 2~3개씩 꾸준히 한 달에서 한 달 반은 꼭 투자합시다. 그리고요. 줄 길이 사진 섞어서 써주면 좋아요.
근데 사진의 용량이 너무 높은 건 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는 사진 정도의 이미지를 사진 넣어주고 내용 달아주고 사진 넣어주고 내용 달아주고 특히 또 네이버의 이모티콘을 활용하거나 또는 이름 같은 것에 사진에다가 이제 캡션도 달아주고 이름도 달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관련된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뭐 432174 이런 식으로 막 하지 말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외형 모습 아니면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리모컨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주면 그것도 검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블로그는요. 뭐가 생명이냐? 컨텐츠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문서를 카피하거나 사진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제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로그까지 간단히 맞다라면 충성도를 가장 높게 이끌어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카페입니다. 그런데 카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는 굉장히 좋으나 어려워요. 블로그보다는. 그렇지만 카페는 해볼 만한 매력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카페는 4가지 전략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카페는 선정을 잘해야 돼요. 우리 아이템에 맞는 또는 연관이 있는 다수의 회원이 있는 카페를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만들든가요. 그래서 검색을 해봐요. 내가 자동차 관련 용품이다 그러면 자동차 동호회 어디가 큰지 어디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잘 선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카페에서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등급이 올라가고 거기에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고 꾸준한 활동을 해야 되고요. 회원 간의 인사라든지 댓글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활동합니다. 그리고 고민해 봅시다. 카페를 직접 내가 만들어서 운영할지 아니면 다른 카페의 도움을 얻거나 어떤 협업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지 이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전략 4번째로는요. 카페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카페는요. 공감대가 있거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와 정보 제공을 꾸준히 해서 구매를 시키거나 유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카페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약해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지속적인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참여가 누구라도 회원 간에 가능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서 활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카페가 어느 정도 커지잖아요. 스스로 커집니다. 와, 내가 예년 같으면 매일같이 활동해서 키웠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자고 일어나 회원이 막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는요. 공동구매, 소비자 이벤트, 협찬, 그 다음에 카페 간 협업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 카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블로그보다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카페는 해볼 만하다. 왜? 충성도 확보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카페를 전략을 펼쳐갔다라면 이제는 모바일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웹, 모바일,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모바일 쪽으로 넘어오면 SNS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요. 인터넷에 SNS 마케팅 어떻게 합니까? 난리입니다. 난리입니다. 자, 일반적인 매스미디어와 우리가 SNS라고 하는 소셜미디어는 좀 달라요. 소통 방식을 볼까요? 자, 매스미디어는 일방향입니다. 내가 광고하는 거 봐. 그러나 소셜미디어는 쌍방향이 되죠. 그 다음에 일반 매스미디어는요.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반, 거의 뭐 정해져 있죠. 근데 반대로 SNS는 고객이 날 찾아와요. 와, 틀리네. 정보 공유도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런 한정된 정보를 전달했다라면 매스미디어가요. 근데 지금의 소셜미디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개방돼 있고요. 누구나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요. 자, 매스미디어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습하는 게 좀 간단해요. 사과문을 낸다든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SNS상에서 뭔가 문제가 되거나 잘못되잖아요. 수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SNS는 양날의 검이다. 날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SNS 미디어를 선정하고 SNS 마케팅을 하실 때는요.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래,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소비자 얘기를 들어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확산하는 것이 SNS 미디어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NS 그러면 대표적으로 1, 2 바로 떠오르는 게 2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죠? 맞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대표적이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 뭐예요? 제가 엄지손가락 폈어요. 이게 뭡니까? 좋아요를 확산하고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페이지로 운영을 하시고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실 때는 이벤트 등을 통해서 이거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요. 모바일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이 있냐면 딱 핸드폰을 보다가 재미없으면 넘겨버려요. 그리고 뭔가 하다가 다른 게 들어와 버리면 묻혀버려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전략은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포스팅합시다. 그리고 온라인 설득 전략 아이들만 배웠잖아요. 관심을 잘 끌 수 있도록 유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쁜 이미지와 그다음에 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세요. 소비자들을 끝까지 잡고 계시려면 이 틀 안에 쫙 너는 우리 소비자야 이렇게 잡고 있으려면 정기적인 이벤트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태그를 계속 샵 뭐뭐뭐 샵 뭐뭐뭐 그다음에 골뱅이 해가지고 친구 들어와 이거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권장사항이 뭐냐면 하루에 한 개는 포스팅하자 권장해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어렵잖아요. 좋아요가 10만 개, 20만 개 이렇게 있는 컨텐츠들을 분석해 보세요. 아,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미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아이, 고양이, 강아지 이런 어떤 이미지가 활용된 거는 불패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거부하지 않는 이미지와 그런 내용들로 콘텐츠를 만들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다라면 꼭 이런 SNS를 통해서 배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SNS는요. 수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에이 저기 이제 끝났어. 재미없어. 그리고 이탈해 버려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광고를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경로 분석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반드시 하십시오.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러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소비자들과 소통했다라면 최근에 뉴미디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new 뭔 뜻이죠? N-E-W 새롭다. 뭐가 새로울까요? 사실은 우리가 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전략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키워드 하나 기억합시다. MCN. 와, 이거 기억합시다. 미디어가 점점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 볼까요?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그다음에 각종 카페, 뭐 지식인.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 채널들은 각각의 특징이 다 다양하죠. 만약에 내가 시간이 많고 이쪽 분야에 정말 관심이 많다면 다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미디어 중심으로 갑시다. 그 답이 바로 영상. 그 다음에 어떤 확산이 쉬운 콘텐츠 있습니다. 그래서 MCN 마케팅을 같이 설명드리면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산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 전략인데요. 그 시작점을 저는요. 강남스타일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튜브 이런 쪽이죠. 그래서 제가 이 뉴미디어를 활용한 MCN 전략을 제가 좀 더 팁을 드린다면 예쁘고 재밌고 참여가 가능한 영상을 제작하십시오. 그리고 유튜브에 채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고 그 유튜브에 올라있는 걸 가지고 공유 전략을 쓰셔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이런 곳에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네트워크와 주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유입을 시키고요. 그 유입된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자극을 해주는 역할까지 이게 바로 뉴미디어 마케팅이고 MCN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현장감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이, 저거는 들어보니까 내 얘기가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순간 소비자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조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미나고 유익한 내용으로 공유를 시키고 자극을 시키는 거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뉴미디어를 했다라면 최근에 또 많이들 물어봐요. 저 교수님, 저 크라우드 펀딩 뭐 얘기가 그 뭐예요? 이게 묻더라고요.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크라우드 펀딩이 뭐냐면요. 자금 조달, 마케팅, 브랜딩, 고객 및 비즈니스의 제가 좀 발음이 셌나요? 팬을 확보하게 해주는 온라인 채널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왜냐? 우리가 창업을 했고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해 보면 어렵잖아요. 뭐가요?
돈을 끌어오는 거, 마케팅하는 거, 브랜딩을 어떻게 하지? 이런 모든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뭐를요? 비즈니스 팬을 확보하게끔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을 왜 해야 되죠? 맞아요. 자금 및 마케팅에 대한 부담을 쭉 줄여줍니다. 그리고 또 리워드형 같은 경우에는 재고 부담을 또 쭉 줄여줍니다. 즉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크라우드 펀딩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면요. 1단계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대한 목표와 그 다음에 진행할 프로젝트를 선정합니다. 나는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 정도 팬을 확보하고 이 정도 제품을 선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의 돈을 끌어모을 거야. 이런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나의 아이템에 적합한 크라우드 펀딩 채널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포털 사이트에 크라우드 펀딩 치시면 엄청나게 떠요. 그러면 그런데 다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성공한 케이스가 뭐가 있는지 보세요. 나는 이 크라우드 펀딩 채널에 맞구나 결정하셔야 되고요. 3단계는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서포터즈에게 제공할 제품과 서비스를 설정합니다. 오케이. 나를 믿고 우리 제품을 좋아해줘서 예약을 걸어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무엇을 서비스하고 어떤 제품을 보내줄지 고민하시고요. 4단계.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 소비자와 약속이에요. 가끔요. 이 프로젝트를 너무너무 진행을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제품 개발을 못했거나 제품을 제 날짜에 보내주지 못해서 욕먹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약속은 필수니까요. 4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마쳤을 때는 약속한 기간 내에 우리의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할지 확정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실천하려면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 주변의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십시오. 나하고 제일 비슷한 사례는 뭐가 있지? 반대로 나랑 비슷했지만 실패한 사례는 뭐가 있지? 성공 실패 분석 들어가고요. 프로젝트 기간 내 초과 달성이 가능하도록 사전 마케팅과 홍보는 필수입니다. 그냥 크라우드 펀딩에다가 내 거 리워드형을 올렸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요 하고 군중 심리가 유발되고 자꾸 들어와서 클릭 해주고 돈을 걸어주고 물건을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약 주문을 팍팍 해야 되거든요. 그건 사전 작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전 작업을 한 것과 동시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자꾸 유입되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고요. 소비자들이 뭔가 물어봤거나 궁금한 거를 올렸을 때는 즉각 실시간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해주시고요. 소비자가 다음에 제품이 출시되면 이게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정말 귀담아 들으세요.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와디즈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와디즈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요. 제 말을 잘 듣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털이나 또는 검색을 통해서 와디즈를 딱 검색하세요. 그럼 와디즈 사이트가 빵 뜹니다. 들어갑니다. 메인에 들어가면요. 프로젝트 시작하기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 역시 클릭. 그러면 총 4단계에 거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1단계가 뭐냐면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제품, 내 아이템에 맞는 카테고리를 쭉 스크롤 하시면서 오케이 이거구나 선정하시면 돼요. 이건 쉽고요. 2단계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프로젝트를 요약해 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간략한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글자 제한이 있어요. 100자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사의 제품은 이러이러한 제품이고 이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형태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중요한 건 추상적인 얘기 빼시고 실질적인 내용으로만 기술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3단계는 메이커 이름을 적습니다. 대표하는 이름 또는 발명 또는 팀명 뭐 이런 걸 적어주시면 돼요. 회사명은 포함하죠.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이것도요. 실질적으로 몇 글자로? 역시 30글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요약도 해주고 메이커까지 정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단계는요. 세부사항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 옵션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쭉 보시면 이럴 때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됩니다. 이런 심사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서 적합한 걸 짝짝짝 확인하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가 쉬운데 막상 화면에 들어가면 이게 뭐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셨을 때 What is 프로젝트 시작하기 혹은 What is에서 잘 펀딩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선배들이 좋은 조언을 많이 해놨으니까요. 참고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What is 프로젝트가 됐다. 하나 더 추천합니다. 바로 카카오 메이커스에 입점하시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자, 카카오 메이커스는요. 홈페이지에 빵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카카오 메이커스는 매주 새로운 제품을 선보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즉, 기업의 재고를 없애주기 위해서 필요한 수량만큼만 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카카오 메이커스예요. 그리고 카카오 메이커스는요. 기본적으로 한 1에서 2주 정도 주문을 받고 배포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놀라지 마십시오. 카카오톡 사용자가 약 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카카오 메이커스 어떻게 들어갑니까? 카카오 메이커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하세요. 카카오 메이커스. 그러면 총 이거는 4단계 거쳐서 완료할 수 있어요. 1단계는요. 입점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은 PC에서만 가능하니까요. PC를 통해서 로그인을 필수로 하신 다음에 입점 제한하십시오. 2단계는요. 검토 결과에 대한 회시를 받아요. 그런데 이게 날짜를 잘 계산하셔야 되는 게 지금 올렸다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이게 적절한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회시를 받을 건데요. 그게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결국에는 그 시간 타임을 적절히 계산해서 제한하시라는 뜻이고요. 3단계는 이제 샘플을 확인하고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이때 그 어떤 이미지, 어떤 카피라이팅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4단계는요. 제품, 상품 주문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오픈이 되어 있는 1, 2주 동안 주문을 받을 건데 그때 적극적인 홍보와 주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제가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요인을 말씀드릴 때 가장 많은 사람들, 넓은 사람, 많은 사람에게 확산하라겠지요. 그리고 유입을 시키라겠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카카오 메이커스까지 입점을 했습니다.